어느 정도 이상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것은 각자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공정사회를 얘기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분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개미와 배짱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공존의 법칙, 상생의 법칙을 배웁니다. 그런데 상생과 공존, 이것은 경쟁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은 존재하되 한 사람이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그런 제로섬 게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일인데요. 학생들끼리 운동회나 운동시합을 하면 진 팀이 있고 이긴 팀이 있습니다. 미국의 선생님들은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진 팀에게 가서 이긴 팀을 축하해줘라 하는 얘기를 꼭 먼저 합니다. 우리 정서랑 일치합니까? 우리 정서에서는 이긴 사람 보고 진 사람을 가서 위로해줘라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의 선생님들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깨끗이 승복하지 않으면 그 게임은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진 사람이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게임은 안 끝난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걸 목격하십니까? 패자가 승자에게 승복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은 안 끝난 겁니다.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진행됩니다. 승자가 패자에게 배려를 할 기회가 원천봉쇄됩니다. 따라서 패자가 승자를 축하하는 전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승자는 승자답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량을 베풀고 배려를 해주고 필요하면 위로해주는 그런 것이 화합적 자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분배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겨울에 찾아간 배짱이는 자기가 여름에 개미를 놀린 것을 솔직히 패자로서 인정하고 개미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개미가 또 승자로서의 안양을 베푸는 이것이 공존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약속해놓고 나중에 뒤집어붙는 경우를 당해보셨습니까? 그것처럼 배신감을 느낄 데가 없습니다. 협조가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에서 철학적으로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보니까요, 배짱이가 정말 게을렀던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수많은 개미들 중에서 한 마리도 배짱이의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은 데서 그 둘 사이에 문제가 좀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존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부분이 따라야 됩니다. 예.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내할 수 없는 희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give and take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give and take, 먼저 주고 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 먼저 줄 적에는 위험이 따르는 거죠. 네. 나는 줬는데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네. 나만 바보가 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희생을 감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일 강연에서는 또 어떤 이솝우화를 토대로 철학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도 되고 궁금한데요. 또 질문으로 주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늘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네. 저는 내일 이솝우화가 뭘지 감이 오는데요. 양치기 소년과 늑대 맞죠? 이젠 아주 그냥 제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예. 네, 내일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과 늑대에 깃들어 있는 철학 이야기 TV 특강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양치기 소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CEO입니다. 양손 번쩍 들어주시죠. 이분들이 마키아벨리들입니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간교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똑똑한 리더입니다.